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입니다. 2016년 7월을 맞이하는 7월의 첫 번째 경마주간이 되겠습니다. 7월을 맞이해서 첫 번째로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요. 오랜만에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한 5년 전까지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됐었는데 에너지 절약 차원으로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지 않다가 2016년도에서 7월 달부터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금요 경마 고객 입장 시각은 1시가 되겠고요. 1경주 출발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에 1경주가 시행이 되는 만큼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 경마는 토요 경마가 2시에 출발을 합니다. 또 고객 입장 시각은 12시. 1경주 출발 시각이 토요 경마는 2시, 금요 경마는 2시 30분 이렇게 시행이 되고요. 일요 경마는 예전과 같이 주간 경마로 시행이 되는 만큼 이번 주 또 현장에 나오실 때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뜨거운 여름 날씨에 박진감 넘치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겠다. 자, 예전에는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면 상당히 고배당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오랜만에 야간 경마가 시행이 되는 만큼 현장에서 마필 컨디션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는 7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경마주간답게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또한 7월 달은 5주간의 경마 주간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출전 기회가 있다 보니까 좀 그 출전 두수가 좀 적습니다. 그런 만큼 큰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막건들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는 또 서울의 기수들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월 3일 날 일요 교차로 펼쳐지는 부산 오경주에서 부산 광역시장배 대상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총 8마리 마필이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서울의 넘버 1, 2, 3라고 볼 수 있는 크린업조이, 크린업천하 이 두 마리 서울의 자존심을 또 지키기 위해서 부산 광역시장배 부산의 센 놈들과 한번 멋진 대결이 예상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하만식 기수, 이찬호 기수, 윤태혁 기수, 조성공 기수, 김철호, 김옥성 더 나가서는 조재로, 정정희 기수 총 8명의 기수가 부산으로 내려가는 만큼 아마도 서울에서는 문세영 기수 또 조인권 기수, 송재철 기수, 박태준 기수 이런 마필들이 월요일날 새벽 조교를 충실히 하는 모습을 봐서는 아마도 기수 부족 현상보다는 출전 두수도 적은 만큼 인기마 옥석을 잘 가려낸다라면 7월 첫 번째 경마주간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주 역시도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 조교 추천 마필들 잘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현장에서 배팅에 활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7월 첫 번째 주 강백호가 준비한 새벽 조교 추천 마필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국산 6등급부터 외산 마필 상위군까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마필은 52조의 국산 6등급 파워 무브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데뷔 이후 3번의 경주에서 아직까지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자, 직전 경주 게이트가 좀 불리했고 외곽에서 선입전개를 자리를 못 잡고 시정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지만 결국은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주부터 직전에 김도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제 걸음을 다 끌어내지 못했다라고 보였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해동 기수가 실전과 같이 내주로에서 아주 강하게 몰아내면서
주법도 상당히 직전 이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탄력감 역시도 한결 빠릿해진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체격 조건도 좋고 52조의 국산 6등급 파워무브 막판 뚝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직전 입상 실패의 만회를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필입니다. 16조의 국산 6등급 백산 아일랜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직전에 강백호가 새벽조교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죠. 직전에도 8주의 공백기, 직전에는 훈련 강도가 그렇게 세지는 않았는데 자, 이 녀석이 실전에서 약간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기가 있었던 마필입니다. 직전에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초반 스타트가 느리면서 중위권 전개에 따라가는 전개,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선두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은 직전 경주에 뛰는 걸음을 봐서는 좀 내삭기는 많이 잡혔다라고 보여집니다.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기는 잡혔는데요. 자, 이번에는 관리사 패턴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 보려고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이 마필은 내주로에서만 주로 훈련을 시행을 하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빨간 제킹을 달고 관리사 패턴으로 외주로 펜스 쪽에 좀 아직까지는 내측 기대는 모습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주로 펜스에 붙여서 연일 실전을 발붙게 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훈련을 하면서 탄력감 자체는 분명 직전 이상으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16조의 국산 6등급 백산 아일랜드 선두권 혼전 시 종반 역전극을 노려볼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필입니다. 19조의 국산 6등급 실버 히어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은 데뷔전을 나서는 495kg대의 둥치 마필인데요. 원래는 이 마필이 작년 9월 달에 54조에 입사를 했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잔병 치레와 함께 거세로 인해서 외부 휴양을 오랫동안 갔다 온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올해 3살짜리로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자, 주행조검사 때 능력 재검 마필 상위군 1등급 마필들과 주행조검 검사 시 김옥성 기수가 게이트 이탈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앞선 마필 즉 상위군 마필들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 직선주로에서 김옥성 기수가 가벼운 동력 속에서 1분 4초대의 주행조검사를 통과를 했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그 병력과 오랜 휴양 기간 동안의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 신예 마치고는 발놀림도 상당히 경쾌하고요. 또 소속조 마필 국산 4등급 행운누리라는 마필과 월요일날 아주 외주로에서 강하게 병합훈련을 했는데 오히려 국산 4등급 행운누리와 대등한 탄력감을 보이면서 아주 어린 마필이지만은 신예 마치고 발놀림도 좋고 싹수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김옥성 기수가 부산에서 펼쳐지는 대상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도 어떤 기수가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데뷔전이라도 바로 때려 먹을 수 있을 만큼 기본적인 걸음을 갖춘 19조의 실버 히어로 꼭 노림수를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마필입니다. 50조의 국산 5등급 야호 미라클이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실전을 20번을 뛰면서 우승 2번, 2착, 우승이 한 번도 없고요. 2착만 2번을 하고 착순만 넘나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큰 능력은 없다라고 보여지죠. 20번을 뛰면서 아직까지 5등급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에는 체중이 10kg가 빠져가지고 부산에서 올라왔던 파울로 기수가 기승을 한 이후에 1300m에서 3, 4코너부터 열심히 흔히 말해서 아주 과채찍을 댈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은 착순권에 들지 못하고 6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임기원 기수가 원정 훈련을 지난주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상당히 그 훈련 강도를 직전보다는 좀 더 끌어올렸고, 자, 월요일 날 소속조 마필 그 국산 5등급 뉴월드라는 발이 빠른 마필이 있는데요. 자, 그 녀석과 내측에 붙여서 실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외주로 해서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그동안 모자란 근성을 보강을 했고, 또한 외주로
뒷직선에까지도 길게 소화를 하면서 한결 직전보다는 발걸음이 경쾌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기현 기수 최선을 다해서 직전보다 한 템포만 앞선에 붙여서 레이스를 이끌어 나간 준다라면 자, 오랜만에 한번 입상까지 노려볼 수 있는 마필 50조의 야호 미라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필입니다. 44조의 국산 5등급 자진알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은 그 직전에 군대에서 돌아왔던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했던 마필인데 5월 달에 1200m에서 조인권 기수가 강하게 초반부터 밀어붙였습니다. 자, 하지만 직선주로에서 막판 150m를 남겨놓고 여러 마필들과 경합을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한 발이 부족하면서 6착에 머물렀는데요. 경주 내용을 자세히 본다라면은 2착 마필과 착차는 크게 없습니다. 마지막에 결승선 100m 지점에서 여러 마필들이 이렇게 몰려서 들어오는 그런 걸음을 보였는데요. 한 발이 부족한 모습으로 6착에 머물렀지만은 이번에는 훈련 시 상당히 그 발걸음 자체가 경쾌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 녀석은 원래 매니피 자마에 1억 5천만 원짜리 상당히 고가의 구입을 한 마필인데요. 자, 작년까지만 해도 잘 뛰었습니다. 하지만 출전 주기가 조금씩 길어지면서 제 능력을 다 발휘를 못하고 있지만 작년 11월 이후에 공백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실전에서 적응력을 쌓아놨고 이번에도 조인권 기수가 내주로에서 아주 강하게 몰아냈는데요. 자, 안쪽에 있던 11조의 그 광속이라는 마필이 우연찮게 병합이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주로를 아주 뒷직선까지 길게 몰아냈는데요. 뭐 스피드 탄력 분명 직전 이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매니피의 혈통에 1억 5천만 원짜리 마필 갈 길이 상당히 바쁘죠. 자, 이번에는 조인권 기수가 직접 훈련을 담당하면서 실전처럼 강하게 타줬고요. 자, 주행 자세도 좋아졌고 몸놀림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44조의 자진알이 꼭 배팅권에 한 구멍 정도는 넣고 가셔야 될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필입니다. 13조의 국산 4등급 쏜살가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녀석 직전 경주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새벽 조교 추천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상대가 또 워낙 강했고 뭐라 그럴까요? 1700m를 붙었는데 이혁 기수가 초반부터 앞선에 따라붙지 못하고 시종 후미권에서 광팔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좀 막권을 구입했다가 못내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에는 그 이혁 기수가 지난주까지는 관리사 패턴으로 강약 조절을 하다가 이 마필 역시도 매번 내주로에서만 하는 마필입니다. 그 마필이 훈련을 그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오랜 시간 조교를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떤 녀석은 항상 내주로에서만 했고 또 어떤 녀석은 항상 외주로에서만 하는 그런 훈련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3조의 쏜살가치라는 마필입니다. 이 녀석은 그동안 외주로에서 훈련을 하기보다는 내주로에서만 훈련을 하던 마필인데 이혁 기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번에는 외주로를 끌고 나와가지고 자, 35조의 국산 4등급 마필 아름다운 순간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 녀석과 아주 타이트하게 병합훈련을 실시를 했는데요. 자, 오히려 35조의 아름다운 순간은 밀면서 걸음을 끌어내고 있지만 13조의 쏜살가치라는 마필은 시종 잡고도 병합훈련 시 앞서려는 그런 근성을 보였고, 자,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제가 뛰는 것을 보고 1400m 이상은 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국산 4등급 쏜살가치 이 녀석이 1300m 적정거리에 출전을 앞두고 있고 또한 주로 훈련에 패턴을 변화를 준 만큼 반드시 직전 경주 입상 실패를 만회놨을 수 있겠다. 저도 현장에서 다시 한번 막권을 한번 사볼 예정인데 분명 걸음은 직전 이상이다. 직전에 우리 막권을 강백호의 막권을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조의 국산 4등급 쏜살가치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마필입니다. 45조의 국산 3등급 인수제 직전 경주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았죠. 1400의 조성권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원래 이 녀석은 지난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월요일 날 훈련 과정에서 낙마를 하면서 방마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혼자 열심히 뛰어다니는 바람에 한 주 출전 주기를 늘려서 이번 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직전 경주에는 조성곤 기수가 1400 강하게 선두권에 붙였죠. 하지만 결승선 100m를 남겨놓고 한 발이 부족한 모습으로 3착. 자, 이 녀석도 주행 자세가 약간 높습니다. 주폭감 자체가 이렇게 앞다리가 좀 높게 뛰는 그런 주행 주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기승정지에서 돌아온 임란 기수가 일요일부터 주로 훈련을 실시를 했고, 자, 월요일 날 외주로를 아주 강하게 숯불어 놔주는데요. 발걸음 자체는 경쾌하고 여전히 순발력 좋은 마필답게 스피드와 탄력 모두 이상 없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3착이었지만 이번에는 임란 기수가 아마도 초반부터 곱게 힘한 배에 성공을 한다면 충분히 현 등급에서는 통할 수 있는 45조의 인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외산마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산마필입니다. 외산 4등급 49조의 하트스톰이라는 마필입니다.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제가 외산 마필 2마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외산 4등급 마필 중에서 분명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이다. 23주에 축제 한마당을 강백호가 거품을 물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입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인기마 천리와 3번 축제 한마당, 4번 천리 복승식 배당이 162배, 쌍승식 배당이 무려 652배. 분명 데뷔전에서는 아껴놨다. 현장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또 혹시라도 저희 강백호의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막권을 적중하신 분이 있다라면은 좀 위안을 삼겠는데, 자, 이번 주에 또 한번 배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외산 4등급의 하트스톰. 이 녀석은 원래 33조에 있던 마필입니다. 14번을 뛰면서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한 말 그대로 현장에 가면 우리가 막권 살 때 그러죠. 야, 저 말 어때? 야, 똥말이야. 할 정도의 실전,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앞에 가면 뒤가 없고 따라가면 또 뒤가 살아서 한 발을 쓸 수 있을 듯 항상 애태우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주께서는 14번을 뛰면서 한 번도 입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자, 그런데 이 마필이 49조로 이적을 했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 34조에 있다가 49조로 이적을 한 이후에 송재철 기수가 주로 훈련을 실시를 했는데 외주로를 월요일 날 아주 강하게 놔줬습니다. 체격 조건이 한 500kg짜리인데 주폭감 자체가 저게 정말 하트스톰이 맞아 할 정도의 넓고 여유 있는 주폭과 함께 스피드 또한 데뷔 이후 제일 좋게 봤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아마도 14번을 뛰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입상을 못했고 또 앞장 뒷장도 없이 아주 밋밋한 실전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인기도에서는 저는 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새벽 훈련 시 걸음은 데뷔 이후 14번을 뛰면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9조의 외산 4등급 하트스톰, 지난주 23조의 축제 한마당에 제2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9조 외산 4등급 하트스톰을 살펴보셨습니다. 외산 3등급 마필입니다. 9번째 마필인데요. 49조의 블랙 레오라는 마필입니다. 자, 데뷔전에서 첫 입상 이후 기복을 보이다가 최근 경주에서 임기원 기수와 찰떡 호흡을 맞추면서 가파른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인기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에는 폐출혈 여파로 인해서 10주의 공백.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폐출혈이 2번 걸렸습니다. 폐출혈이 이 경주마가 폐출혈이 3번이 걸리면 자동 퇴사가 되는데 요번에도 임기현 기수 직전 경주 폐출혈 2번으로 인해서 10주의 공백을 갖고 나왔지만 1700m 시종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쓰고 멋진 끝걸음을 발휘하면서 2착에 성공. 또 이번에도 외산 3등급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임기현 기수가 또 지난주부터 아주 전담훈련, 아주 자가용이 돼버렸습니다. 또 이 녀석은 아주 최근에 뛰려는 그 근성을 보이면서 이제는 경주마다운 아주 완성도가 높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소속조 마필이죠. 국산 5등급 환상의 도약이라는 마필을 내측에다 붙여놓고 병합으로 이끌면서 여전히 스피드 탄력 나무랄 데 없이 좋습니다. 자, 아마도 현장에서 상태만 좋다라면 강력하게 한번 대가리 놓고 때려도 좋을 정도의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49조의 외산 3등급 블랙레오. 자, 이번 주에 한번 우승으로 2등급으로 한번 승급을 해주길 기대하면서 49조 외산 3등급 블랙레오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마필입니다. 외산 2등급 40조의 완승불패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도 41번을 뛰면서 우승 4번, 준우승 3번. 사실은 뭐 큰 능력은 없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YTM배 대상 경주 2000m에 출전을 했죠. 자, 그때 당시에 상당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로비치 기수가 시종 따라가면서 그 앞선을 한번 따라 붙으려고 초반에 힘을 쓴 만큼 직선주로 해서 끝걸음이 부족한 모습으로 7착에 머물렀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 마필이 이번 주에 외산 2등급 18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마필이 토요일날 12경주 마지막 경주인데요. 그 경주에 출전을 앞두고 있고 초반에 빠른 마필들이 다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녀석이 핸디캡이 57.5kg, 자, 최고의 부담 중량을 짊어졌기 때문에 월요일날 하정훈 기수가 조교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더니 아마도 부담 중량 감량을 받기 위해서 하정훈 기수가 훈련을 시키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외산 3등급 마필이죠. 50조에 발이 빠른 추카라는 마필과 병합훈련을 하면서 걸음은 뭐 이상 없이 좋습니다. 자, 이 녀석은 초반에 서두르기보다는 초반부터 힘 한 배를 잘해서 참고 마지막 한 발을 쓴다라면은 종반 끝걸음이 좋은 만큼 이번 주 토요 경마 12경주 1800m에서 하정훈 기수의 한번 멋진 기승수를 기대하면서 종반 역전극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 40조 외산 2등급 완승불패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12조의 국산 1등급 스트롱 로드입니다. 잠시 이후에 강백호가 핸디캡 경주에서 자세히 풀어드리겠지만은, 자, 이 녀석은 작년 11월 달에 약간의 공백을 생긴 이후에 최근까지 아직까지는 입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좀 걸음의 정체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작년도까지, 작년 초만 해도 한 1년 전만 해도 이 녀석이 국내산 1등급 마필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근성을 발휘했던 마필인데요. 이제는 좀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걸음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전에 1400m 김정준 기수죠. 그때 당시 군대 갔다 온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강백호가 1400m 대가리를 놓고 때렸습니다. 하지만 앞선이 너무 빠른 마필들을 만나면서 따라오다가 결국은 끝걸음만 발휘를 했고 비록 입상에 실패를 했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1등급 1400m에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송재철 기수가 12조에 가서 원정훈련을 했는데요. 자, 연일 이 녀석도 병합훈련을 웬만해서 안 하는 마필입니다. 원래 51조 마필인데 12조로 지금 이적이 되어 있는 마필이지만 월요일날 송재철 기수가 하지 않던 병합훈련, 비록 하위군 마필 국산 4등급 2조에 있는 딕시 이천과 병합훈련을 했는데 언뜻 보면은 크게 앞서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만도 병합훈련 시 그래도 근성을 보강하면서 외측에서 뒷직선에서는 여유 있게 앞서 나갔고요. 자, 거리가 1400m, 조금은 짧은 듯 하지만 분명 끝걸음, 순발력 끝걸음 갖추고 있는 마필이고, 자, 하지 않던 병합훈련까지 하면서 송재철 기수가 정성을 다하고 있는 만큼, 자, 이번 주 1등급 경주에서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마필은 바로 12조의 국산 1등급 스트롱 로드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강백호가 준비한 7월의 첫 번째 주 경마주간 새벽조교 추천 마필들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매주 풀어보는 강백호의 1등급 핸디캡 경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강백호의 7월 첫 번째 주 1등급 핸디캡 경주입니다. 2016년 7월 3일 일요일 제9경주에 펼쳐지는 1등급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언비터블이 오래간만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54조의 박으른 기수가 기승했던 마필.
무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추입으로 한 발을 쓰니까 마지막에 한 발이 나왔는데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치프레드 캠, 자, 그 녀석과 언비터블, 강백호는 현장에서 다이나믹 질주를 놓고 언비터블의 치프레드 캔을 때리는 바람에 적중에 실패를 했습니다만도 좀 배당을 노리다 보니까 욕심을 냈네요. 자, 이번 주 1등급 1400m 경주는 외산 마필과 국내산 마필 총 15마리 마필이 출전 등록을 해놨습니다. 우선적으로 직전 경주 우승에 성공을 했던 37조의 올웨이즈 위너가 토요일까지 훈련을 해놓고 일요일날 월요일날을 훈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이 불투명한 가운데 총 14마리를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번 주 1등급 경주는 1400m 상당히 발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12조의 디플로매틱 미션, 직전에 문세영 기수가 졸전을 펼쳤고, 자, 28조의 럭키라이트라는 국산 1등급 마필이 최근에 빠른 선행력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은 이번에는 제대로 임자를 만났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이 되겠고, 직전 경주 최선을 다하고 아쉽게 3착에 머물렀던 54조의 베스트가이, 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끝걸음도 나와주고 있는 42조의 신규 강자, 뭐 이런 마필들이 아마도 현장에서 인기를 서로 나눠 가질 수 있는 마필들입니다. 자, 최근에 상금이 좀 부족한 마필들, 뭐 빈체로케이라든지 히어 히컴스라든지 천년유선도 새벽 훈련을 시행을 하지 않았고 아마도 뭐 게이트는 꽉 채워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제9경주 1등급 경주의 포인트는 과연 선행권 마필들이 버틸 것이냐, 아니면 종반 끝걸음 좋은 마필들이 역전극을 노려볼 것이냐,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경주인데요. 자, 우선적으로 충마를 어떤 녀석을 놓고 때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고만고만한 전력을 지녔기 때문에 강력한 충마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12조의 디플로매틱 미션도 새벽 훈련 시 상당히 직전보다는 더 경쾌해진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 54조의 베스트가이, 국내산 마필이죠. 이것도 뭐 직전 3착이 아쉽게 아주 뭐 훈련으로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고만고만합니다. 말 그대로 이 종이 한 장 정도의 전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럴 때에는 부담 중량과 새벽 훈련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강력한 충만은 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 역시도 인기마 접전, 자칫하면 중배당도 나올 수 있는 1등급 1400m가 되겠습니다. 강백호는 마무리 조교까지, 또 부담 중량까지, 또 게이트 확정까지 발표가 되는 목요일까지 최종적으로 훈련 상태와 마필의 능력을 철저히 분석한 이후에 돌아오는 경마방송을 통해서 뭐 지난주처럼 또 다시 배팅을 하시기 쉽게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백호가 7월 첫 번째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또 야간 경마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도 뭐 조명 시설도 야간 경마 때는 항상 좀 화려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한번 나오셔서 야간 경마를 한번 만끽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현장에서 좀 더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마 팬들께 즐거움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 팬 여러분, 지금까지 고배당 새벽조교의 강백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